자, 10주차 반복 구조의 활용 프로그램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는요, 중첩 반복 구조와 반복 구조의 변환, 이 두 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차시인 중첩 반복 구조에 대한 프로그램 실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학습한 내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참거짓으로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첩 반복 구조는 외부 반복문 안쪽에 내부 반복문을 가진 형태이다. 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 외부 반복문이 있고요. 그 외부 반복문 안쪽에 내부 반복문을 가진 형태를 이제 중첩 반복 구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복 구조에서 중첩의 최대 횟수는 4개이다. 자, 요거는요, 그 중첩의 최대 횟수는 사실은 무한대입니다. 반복 구조 안에 또 다른 반복 구조를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 반복 구조 안에 또 다른 반복 구조를 포함시킬 수 있고 해서 중첩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첩이 4개 이상 된다 하고 하면 4개 이상 중첩을 두게 되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고요.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은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복 구조를 중첩을 시킬 때는 보통은 2개 내지는 3개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는데요. 4개 이상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이 말은 두 번째 동그라미는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권고사항은 3개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중첩 반복 구조에서 내부 반복문은, 즉 안쪽에 중첩된 거죠. 내부 반복문은 외부 반복문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중첩이란 얘기가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오버랩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반복 구조, 특히 이제 중첩 반복 구조에서는 내부 반복문이 외부 반복문에 완전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중첩이 돼 있지만은 뭐 부분적으로 중첩이 된다든지 하면 이 중첩 반복 구조에서 어떤 반복을 시킬 때 그 구조 그 실행 자체가 즉 어떤 그 수행 구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내부 반복문 자체는 외부 반복문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외부 반복문은 내부 반복문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부분적으로 중첩이 되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중첩 반복 구조의 외부 반복문과 내부 반복문에서 동일한 제어 변수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내부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제어 변수와 또 외부 반복문에서 또 제어 변수가 이렇게 각각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동일한 제어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 반복문 안에서도 그 제어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내부 반복문에서도 같은 의미의 제어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어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어 변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거짓입니다. 네. 같은 동일한 제어 변수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뭐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프로그램 구조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동일한 제어 변수보다는 서로 각각 다른 제어 변수를 사용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다음 중첩 반복 구조에서 자, 안녕 메시지를 몇 번 출력하는지 나타내시오. 이거는 이제 중첩 반복 구조에서 이제 외부 반복문 또는 내부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따져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명령문이 몇 번 수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 1번을 보면 이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이 폼문이 외부 반복문이 되고요.
그 안쪽에 또 후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어 변수 J를 갖는 세 번째 줄의 후문인데, 이게 내부 반복문입니다. 자, 내부 반복문 안에 네 번째 줄에 요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외부 반복문, 즉 i라는 변수가 1일 때 이제 j는 1, 2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게 끝나면 이제 다시 외부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i가 2일 때 또 j는 내부 반복문 j는 1에서 2까지 또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한번 외부 반복문 한 번 수행할 때 내부 반복문은 잘 보니까 j는 1부터 2까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자, 이게 외부가 한 번 수행될 때 내부가 두 번 되는데, 외부를 봤더니 외부는 총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안녕 메시지가 네 번 반복이 됩니다. 네 번, 출력이 됩니다. 자, 레인지 함수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지난, 주에도 설명했지만은,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게 끝이죠. 근데 스텝이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씩 증가하고요. end는 요 끝에 있는 숫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가지 마찬가지지만, 이 레인지는 여기서 사용된 레인지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1하고 2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외부 두 번 반복되고 내부도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총 2 곱하기 2 해서 요 네 번째 줄이 수행이 돼서 결국에는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네 번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네 번 이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요,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은 파일 반복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반복문은 이제 for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첩이 되어 있는데, 자, 바깥쪽에 있는 파일 반복문을 한번 살펴보면, 제어 변수로 x라는 걸 사용했고, 초기값 1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1씩 증가하게끔 해놨고요. 그래서 x가 5가 아닌 동안에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반복이 몇 번 되느냐? x가 1일 때 한 번 수행이 되고,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5가 되는 순간 빨리 나가니까 이거 4번 반복이 됩니다. 자, 요거 4번 반복이 될 때요. 네, 4번 반복이 될 때, 이 안쪽에 있는 내부 반복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x 값에 따라서 이 반복되는 횟수가 좀 달라집니다. 즉, x가 파일 반복문에서는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각각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이 반복문은 x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몇 번 반복이 되는지 달라지는데요. 최초에는 x가 1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레인지 1에서 5까지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숫자가 1, 2, 3, 4, 5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4번 수행이 됩니다. 즉 x가 1일 때는 안녕 메시지가 4번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요 x가 2라는 값이 들어갈 때는 2에서 5까지니까 2, 3, 4 해가지고 3번. 즉 그래서 안녕 메시지가 3번 출력이 되고요. x가 3일 때는 3에서 5까지죠. 그러니까 3, 4 해가지고 요 다섯 번째 줄에 프린트 문이 2번 수행이 되고요. 3, 4니까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는 4에서 5까지인데 이제 5는 포함이 안 되니까 요 다섯 번째 줄의 프린트 문장이 한 번 수행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안녕 메시지가 4번 출력이 되고, x가 2일 때는 안녕 메시지 3번, x가 3일 때는 안녕 메시지 2번, x가 4일 때는 안녕 메시지 1번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4, 3, 2, 1번 이렇게 수행이 돼서 안녕 메시지가 출력이 돼서 따져보면 총 10번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10번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인데요. 요 4번은, x가 1일 때, 요거 3번은 x가 2일 때, 요 2개는 x가 3일 때, 요 하나는 x가 4일 때 이게 출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불편하다 그러면 추적표라는 걸 사용을 해서 변수 하나하나 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보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바깥쪽이 for 반복문이고요. 안쪽이 while 반복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바깥쪽에 있는 for 반복문은 range 1, 1, 3입니다. 스텝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작이 1이고 이제 끝이 3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 연속적인 숫자가 1, 2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i가 1일 때 세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 수행하고요. i가 2일 때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이렇게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바깥쪽의 반복문은 두 번 반복이 되는 거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이제 파일 반복문, 즉 내부 반복문을 보면 자, 제어 변수 j이고요. 0이고 5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일찍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j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이제 수행이 되니까 총 5번 수행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바깥쪽은 두 번 반복이 되고 그 한 번 반복될 때 5번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안녕 메시지가 총 10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10번 실행 10번 안녕 메시지가 이제 출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데요. 자, 요 5개는 i가 1일 때, 그리고 이제 요 안쪽 반복문에서 j가 0에서 4까지 반복이 되면서 출력되는 안녕 메시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는 i가 2일 때, 2일 때 j가 0, 1, 2, 3, 4일 때 출력되는 안녕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10회 나오도록 다음 코드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제 여기 빈칸들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 중첩된 그 반복 구조인데요. 네, 중첩된 반복 구조인데 이제 바깥쪽도 포문이고 안쪽도 포문이고요. 네, 여기서는 제어 변수로 바깥쪽에 있는 포문에서는 A,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내부에서는 B를 사용했고요. 자, 일단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뭐 빈칸 있는 걸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보면요. 레인지가 이제 2잖아요. 그럼 2라고 딱 썼으면 요거는 스타트 이제 시작값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디폴트는 즉 기본값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끝값은 2인데 이제 반복을 하면서 2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 1이에요. 1. 예, 그래서 0, 1. 그 다음에 2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인 숫자가 0, 1 이게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이 두 개의 그 숫자가 이제 각각 비할당이 되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요 내부 반복문은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총 안녕 메시지가 10회 나오도록 하려면 바깥쪽에서 5번 동작을 해야 되죠. 네, 5번 반복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떤 끝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바깥쪽에 보면요. 6부터 어떤 끝값을 넣고 스텝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1이니까 이게 5번 반복이 되려면 6, 7, 8, 9, 10 이런 숫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5개. 6, 7, 8, 9, 10. 예. 이렇게 되려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10을 넣어야 될까요? 11을 넣어야 될까요? 자, 10을 넣으면은 10은 포함이 안 되니까 6, 7, 8, 9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5개 만들어지면 10까지 포함되려면 여기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6부터 11까지 해서 5번 반복이 되고 안쪽에서 2번 반복이 되니까 총 안녕 메시지가 요 문장이 10번 수행이 돼서 안녕 메시지가 10회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자, 안녕 메시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 이렇게 발생하죠. 자, 요 두 개는 A가 6일 때, A가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죠. 이제 안쪽에서는 이제 두 번씩 반복되니까요. 예.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요. 예. 자, 요것도 10번 출력이 돼야 되는데요. 자,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빈칸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봤더니 요 반복물 봤더니 10에서 15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자, 요 반복은 몇 번 되느냐? 요 연속적인 숫자가 레인지에 의해서 10, 11, 12, 13, 14까지 발생되고 15는 포함이 안 돼요. 예. 자, 10, 11, 12, 13, 14. 예. 그럼 총 5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녕 메시지가 요 안쪽에서는 5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10번의 안녕 메시지가 출력이 되려면 바깥쪽에서 2번만 반복이 되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0부터 이제 어떤 숫자까지 증감이 스텝이 5예요. 예. 그러니까 2번 반복이 되려면 자, 0이 처음에 들어갈 거고 시작. 두 번째는 5가 들어가야 되고 5씩 증가하니까 세 번째는 10인데요. 10은 포함이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이라고 적으면 0하고 5 이렇게 만들어지고 10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딱 2번 반복이 됩니다. 연속적인 숫자는 0, 5가 발생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바깥쪽이 2번 반복이 될 때 안쪽에서 5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총 10회의 안녕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는데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반복이에요. A가 0일 때. 그 다음에 B가 10, 11, 12, 13, 14일 때 이게 안녕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기 커서를 잘 보시면 요 5개는 A가 5일 때, 그리고 여기 첫 번째는 B가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요. 다음의 결과를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고요. 단 중첩 반복 구조를 사용한다. 네. 자, 이거 1, 2 이렇게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중첩 반복 사용하지 않고 뭐 순차 제어 구조나 순차 구조나 뭐 순차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문서가 5번 써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첩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뭐 포문을 2개 사용한다든지 바깥쪽 포문, 안쪽 포문 또는 파일문을 사용한다든지 뭐 2개 이상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for하고 파일 반복문을 적절하게 중첩을 해서 이게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구조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엔 3, 그 다음엔 4, 그 다음에 5예요. 그러면 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출력하는 게 5번 출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숫자가 1부터 5까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숫자가 5번 만들어지고 1부터 5까지 연속적인 숫자가 만들어지도록 바깥쪽은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i라는 제어 변수를 줘가지고요. 숫자가 1부터 5까지. 예. 근데 1, 6 했기 때문에 이제 6은 포함이 안 되니까 1, 2, 3, 4, 5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부터 5까지는 만들었어요. 그럼 안쪽에서는 1일 때는 요 1만 하나 출력하고 2일 때는 2를 2번 출력하고 물론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고요. 3일 때는 3개가 출력하고 4일 때는 4개 5일 때는 숫자 5를 5개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출력하는 것을 안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자, 보시면 자, i가 1일 때는요. 자, 이게 반복이 바깥쪽에 반복이 한 번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i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1 들어가니까 여기 1 들어가면 1에서 1이면은 시작값을 1로 둡니다. 1에서 1이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i 플러스 1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이제 i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숫자가 연속적인 숫자가 1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끝에는 보통 프린트에서 end의 기본값은 이제 줄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줄 넘어가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공백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을 출력하고 다음 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하고 공백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반복, 여기서 이제 내부 반복이 끝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하면 이게 이제 다음 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줄을 딱 출력을 하고 다음 줄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가 2일 때는 이제 1부터 이제 2 플러스 1이니까 3이죠. 예, 그러니까 1,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제2에. 예, 그러니까 1하고 2. 그러니까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i가 이제 2죠. 2고 두 번이니까 2가 두 번 출력이 되죠. 이렇게.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공백을 넣고요. 마찬가지로 i가 3일 때는 1부터 4까지니까 제2의 1, 2, 3 해가지고 세 번 반복이 되고요. 요 3이 세 번, 요게 세 번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공백, 3 공백, 3 공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 반복이 끝나면 프린트 해가지고 다음 줄을 넘기는 거고요. 자, 4일 때는 4번 같은 방식으로, i가 5일 때는 5번.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번 해가지고 마치 숫자들의 이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모양이.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원하는 형태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는요, 이제 구구단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이제 첫 번째 줄은 1단이에요. 1단이고 곱하는 수입니다.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여기 중간에는 이제 공백을 넣었어요. 예, 1 곱하기 3은 3 해가지고 요게 잘못됐네요. 1 곱하기 9인데요. 예, 잘못 썼습니다. 1 곱하기 9는 9 해가지고요. 예,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로. 예. 자, 1 곱하기 9는 9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쭉 출력을 하고 다음 줄 넘겨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은 안쪽 내부에 이 단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수가 1부터 9까지 변하는 거죠. 그걸 9번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복을 보면 이제 2단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해가지고 2 곱하기 9는 18 해가지고요. 2단도 보니까 2단이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에 곱하는 수가 1부터 9까지 변합니다. 이제 이게 3단도 마찬가지고 4단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9단도 단은 9단이라는 것은 고정이고 거기에 이제 단에 곱하는 곱하는 수가 1부터 9까지 변하는 거죠. 9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1단부터 9단까지 9번 반복이 돼요. 자, 여기 한번 이제 제가 for 두 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내부 구조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력문인데요. 예. 내부 구조고 이제 3번이 출력문이에요. 그래서 자, 안쪽 구조를 보면요. 단에 곱하는 수가 1부터 9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총 10번이 9번, 총 9번이죠. 1단부터 9단이 1부터 9를 곱하니까 총 9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어 변수가 제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는 거고요.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숫자가 1부터 9까지 만들어지고요.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만들어지고요. 제2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출력을 어떻게 했냐면 뭐 어떤 단위 i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단의 i 값을 스트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i 곱하기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2단이라고 봅시다. 이제 i가 2 곱하기 1 여기 j 값 1 그 다음에 자, 여기 플러스는요 스트링들을 이렇게 더해 이제 이어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꼴 이어지고 그
그 다음에 이제 I 곱하기 J. 이게 이제, 계산 결과값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제 문자를 바꿔서 더해줬고, 그 다음에 끝에는 당연히 여기, 이제 여기, 줄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 하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공백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I, 이거는 이제 문자 I,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 J, 이제, 숫자가 문자로 바뀌어서요. 예. 그 다음에 이꼴 문자열, 그 다음에 I 곱하기 J라는 결과값을 문자열로 바꿔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I 곱하기 J 이꼴 얼마,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화면에 하나하나씩, 요 3번이 이렇게 하나씩 출력한 거야, 이렇게. 이제 요 공백까지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나씩 출력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i단이 주어지면 이제 그 i단에 대해서 출력을 했고요. 그 단이 1단부터 몇 단까지예요? 9단이죠.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 포문은 자, 제어 변수 i를 두고요.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1단부터 예. 그 다음에 이제 10까지인데 10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제 9단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1단부터 9단까지 발생을 시키고 이 안쪽에서 단에 곱하는 수를 이제 1부터 9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출력하고 나서는 다음 줄로 넘겨야 되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프린트. 예. 그럼 요게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는 기본으로 수행되는 프린트 문장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제 그 프린트 문장은 어떤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 줄로 넘깁니다. 그래서 한 단을 출력하고 마지막에 요거로 수행을 하면 네 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 문장 수행하면 그 다음 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요거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1단, 2단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9단까지 이렇게 출력이 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물론 이제 포로프 두 개만 가지고 포 과목 두 개 가지고 이제 중첩을 시켜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파일 반복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바깥쪽은 이제 i가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는 거. 요게 이제 바깥쪽 반복문이고 파일. 그다음에 j는 이제 안쪽 반복문은 이제 제어 변수 j를 줘가지고 j는 1부터 마찬가지로 9단까지니까 10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켜서 요게 잘못 들어갔네요. 자, 1씩 증가시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문장은 여기 똑같이 위에 이제 for 반복문하고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결과 자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for 반복문을 while 반복문하고 똑같이 바꿨기 때문에 그 이제 뭐 횟수나 아니면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불리언식 이것을 같게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횟수가 반복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지금 제가 뭐 for 반복문 두 개를 중첩시킨 것을 파일 반복문 두 개를 중첩시킨 걸로 바꿔서 두 개를 다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다음 2차시에 해당되는 10주차 2차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실습이 반복 구조의 변환입니다. 즉, for 반복문이 주어지면 그것을 파일 반복문으로 어떻게 바꾸냐, 또는 파일 반복문을 이 주어지면 for 반복문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그 과정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가 주어지면 이거는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또 이거는 파일 반복문을 사용해서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반복 구조를 바꿔서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반복 구조의 특징을 잘 알아서 이걸 자유자재로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요 문제는 for 반복문이 적당하겠다. 또 이 문제는 파일 반복문이 적당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터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습 차원에서 요것을 할 거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파일 반복문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for 반복문으로 작성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제 이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일 반복문을 은으로 이제 for 반복문이 주어졌는데요. 이 for 반복문을 파일 반복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 위에 있는 코드를 보겠는데요. 자, 시작 정수값을 입력하세요라고 이제 해서 스타트에다가 이제 값을 이제 할당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정수값 여러분도 입력을 하면 input 명령에 의해서 그게 문자열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예, 정수값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t라는 명령에 의해서 그 값을 문자열로 된 값을 정수로 이제 바꾸는 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값이 이제 start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값도 마찬가지예요. 끝 정수값을 입력하시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입력을 하면 마찬가지로 문자열이 정수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것을 end 변수에다 할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for 반복문으로 사용하는데요. 이제 range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연속적인 숫자를 만들어서 시작값부터 끝값까지 이제 숫자를 만들어서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타트, range 함수 스타트를 시작값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end 값을 여기다 두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스텝은 1이고요. 그러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은 1입니다. 근데 이제 끝값까지 포함을 하려면 여기 end에다가 1을 더 플러스를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end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시작 정수값부터 end 정수값까지 쭉 반복되는 for 반복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것을 한번 수행을 시켜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시작을 뭐 1이라고 하고요. 끝을 5라고 하면 1부터 5까지 쭉 나열된 숫자가 쭉 5번 반복이 되면서 숫자가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레인지에 이제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까지 반복이 되면서 출력이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 그래서 5번 반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것을 파일 반복문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 파일 반복문은요, 이게 스타트니까 이제, 파일 반복문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 반복 제어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뭐 부여를 할 수 있지만, i라는 변수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포에서도 i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i라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라는 변수의 시작값은 이 스타트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i가 어떤 값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되는 거죠. 예. 그래서 end까지라고 했으니까 end 플러스 1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증가값 i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값은 1씩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i는 스타트부터 end까지 end 플러스니까 end까지 반복이 돼서 반복할 때마다 그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for 반복문하고 이 파일 반복문은 이제 결과가 같습니다. 같은 입력값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하고요. 시작값. 그 다음에 이제 끝 정수값 5 하면은 자, 1, 2, 3, 4, 5 해가지고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예. for 반복문하고 같은 값이 같은 연산 결과,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다음 코드를 파일 반복문으로 파일 반복문을 사용해서 재작성하시오. 이제 for 반복문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s라는 초기값이 있고 s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으로 초기값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에다가 계속 어떤 값을 누적을 시킵니다. 예. mass.power라는 함수가 있고 pow 그래서 i,2인데요. 자, 요거 여기 이제 mass.power라고 했는데요. 여기 mass라는 모듈 안에 모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14장에서 좀 자세히 배울 텐데요. 뭐 이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일한 목적을 갖는 함수들 또는 변수들을 모아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모듈 이제 mass라는 모듈인데요. 이 mass라는 거는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이 이 mass 모듈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POW예요.
이거는 거듭 제곱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 사용하려면 그 모듈 이름 적어주고요. 이렇게 동일한 이름 적어주고 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파워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요 i라는 숫자를 2 거듭 제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의 숫자 2승 이걸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3승을 구하겠다 그러면 i, 3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봤더니 자, 이 for 반복문이 레인지 1부터 11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은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1씩 증가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제 알 겁니다. 그 1부터 이제 11까지니까 11은 포함이 안 되니까 1, 2, 3, 4 해가지고 10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숫자가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총 10번이 반복되겠죠. 1부터 10까지니까. 예. 반복 하나 할 때마다 자, 요거 i의 제곱승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s에다가 더한 다음에 s하고 원래 있는 s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s에다 할당하는 거예요. 예. 누적을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i가 1이니까 이제 1의 2승, 1의 2승 요거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i가 2일 때는 2의 2승, i가 3일 때는 3의 3승. 그 다음에 i가 4일 때는 4의 2승. 또 i가 10일 때는 10의 2승. 그 다음에 11은 없죠. 그래서 1의 2승 플러스 2의 2승, 3의 2승, 땡땡땡 10의 2승까지. 요걸 구하는 수식이에요, 사실은. 요걸 구하는 수식입니다. 네.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385라는 값이 나옵니다. 1의 2승부터 10의 2승까지 쭉 더하면 이제 38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거 파일 반복문으로 만약에 바꾸면 자, 시작 값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end 값은 11입니다. end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강 값은 스텝은 1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i라는 제어 변수를 쓰면은 시작 값은 1, 그래서 1을 할당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끝의 값은 끝값은 11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i가 1부터 10까지 반복이 되면서 원래 s에다가 i의 제곱승을 더한 것 만든 것을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행을 시켜보면 385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자, 이 for 반복문을 여기서 이제 시작 값, 이제 그 다음에 end 값, 그 다음에 증가한 값, 요것을 알아내서 요 i라는 제어 변수의 시작 값, 그 다음에 여기 불리현식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갱신하는 거, 일식 증가하는 거. 이제 요 세 개를 적당하게 이제 매칭을 시켜서 변화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반대로 이제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재사용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파일 반복문으로 돼 있어요. 파일 반복문으로 돼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math라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sqrt가 있는데 요것은 스퀘어 루트예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i는 30이에요. 초기값이. 그리고 i가 0보다 클 때까지. 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한번 반복하고 나서 30 뺍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는 30이겠죠. 그래서 s에다가 계속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를 30을 해서 원래 s에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s에 다시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루트 30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을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i 값은 27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트 27을 구해서 이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 24. 그 다음에는 30 빼니까 루트 21. 그 다음에 루트 18. 루트 15 이렇게 하다가 루트 3까지 구하고요. 그러니까 i가 3일 때 루트 3까지 구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3을 빼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0은 0보다 크지 않으니까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적된 값이 출력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루트 30부터 해가지고 30 뺀 루트 27, 루트 24, 마지막에 루트 3 요것을 누적한 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i가 30부터
0보다 클 때까지 30 빼가지고 그 값을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다 더한 값이죠.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요런 값이 나옵니다. 38.916 뭐 약, 요 값이 나오고요. 자, 요것을 또 뭐 아까 이제 요게 이제 파일 반복문인데, 이거 for 반복문으로 바꾸면, 자, 이렇게 이제 좀 단순화가 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시작값이 3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range 함수에 여기 3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까지죠. 0을 포함이 안 됐죠. 그러니까 0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갱신하는 값이 이제 30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30 뺀 값이 들어가니까 스택 값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0부터 0까지인데 30 뺀 값들로 해서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연속적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i는 30, 그 다음에 27, 24, 뭐 21 이런 숫자들 쭉 만들어지고 3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각각의 i 값이 이제 루트 값으로 계산이 돼서 s에다 누적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파일 루프에서 이제 여기 시작값, 그러니까 이제 루프 제어, 반복 제어 변수의 시작값, 그 다음에 요 끝값, 그 다음에 요 스텝하는 스텝 값을 추출해내서 레인지 함수에다 그대로 시작 끝, 그 다음에 여기 스텝 값에다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요것도 실행시켜 보면 요거하고 결과값이 이제 같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for 반복문을 보겠는데요. 파일 반복문을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이제 제작상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이제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파일 반복문이 이 안에 있고요. 자, 이 안쪽에 이거는 이제 중첩된 건 아니고 이제 if else 문장. 그러니까 안쪽에 뭐가 있냐면 요 그 이중 선택 구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i 값이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이면 요거를 출력하고 홀수이면 요걸 출력하는 요 문장입니다. 자, 이제 이거 반복을 몇 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즉 i가 마이너스 10에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2씩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복에서는 i가 마이너스 10, 두 번째 반복에서는 i가 2씩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2, 4, 6 하다가 8, 10. 근데 10은 포함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부터 2씩 증가해서 이제 숫자 8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반복이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i 값이 만약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다. 그럼 요거 출력하니까 이건 당연히 짝수면은 i 값이 짝수면은 요거를 출력하고 i 값에 곱하기 2 한 값이 출력이 되고 홀수면은 3을 곱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처음에 i가 이제 1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10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초기값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뭐냐면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출력이 되니까 마이너스 2이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8이죠. 이것도 짝수죠. 예.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또 2 증가시키면은 8에서 6이 되죠. 마이너스 6. 예. 그래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짝수잖아요. 마이너스 6도. 그러니까 이것도 출력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출력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8일 때 이제 16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사실은 만들어지는 반복되는 숫자가 다 짝수예요. 사실은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자, 근데 이것을 그대로 이제 for 반복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시작값은 마이너스 10이고, 끝값은 10인데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지 함수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안쪽에다 그대로 하고, 요 하나, 둘, 1, 2 하고 7번을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for 반복문으로 간소화 시켰습니다. 반복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작값은 마이너스 10,
끝값은 10, 그 다음에 이제 증가값은 2 하면은 마이너스 10부터 2씩 증가해서 이제 10까지인데 10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8까지 나오겠죠. 8까지 나오면서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수행시키면 위와 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0부터 해가지고 16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파일 반복문에서 나왔는데 보호 반복문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어차피 이 만들어진 숫자가 다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if else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간소화 시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else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if else 반복문이 선택 구문이 필요 없고요. 그냥 프린트만 요거 2 곱하기 i 해도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주차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실습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과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0주차에서는 반복 구조의 활용으로서 중첩 구조와 반복 구조의 변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 구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이며 또한 유용하게 활용되는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예제를 이용하여 직접 프로그램 실습을 해봄으로써 학습한다면 보다 능숙하게 반복 구조를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